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한 주 최대 92시간 시행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지금 정부에서는 원래 우리가 주 52시간 일을 할 수 있어요. 그쵸? 52시간 일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변경을 해가지고 92시간까지 한 주 최대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라는 이런 정책을 지금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현실을 한번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급은 9,160원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죠? 시급이 9,160원인데 이 기준보다 미달해서 받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92시간 해놓고 나 돈이 없어, 돈을 못 주겠어 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아질 거라는 거죠. 보면 주 최대 52시간 노동이 가능하다고 해서 경총 환영, 노동계 결사 반대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사측에서는 이걸로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노측에서는 이걸 결사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거에 대립이 되는 이유는 사실은 이 52시간 적용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역사, 지금 52시간 중소기업 적용하는 것까지 지금 적용된 지가 불과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변경을 한다라는 거는 조금 머리가 아픈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요새 2030 청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마 4050도 많이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워라벨이라고 얘기합니다. 워라벨. 직장을 어느 정도 적당하게 다니면서 일과 그런 삶의 균형의 밸런스가 맞는 거, 이것을 원하는 게 워라벨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슨 기업이 기업의 그런 걸 배려해야 된다 이러면서 하는 것들, 지금 보면은 내용을 읽어볼게요. 월 단위로 검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주 12시간으로 규정된 연장 근로시간 한도를 노동시간을 무한대로 늘리는 방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라고 노동계는 얘기하고 경영계는 환영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를 했고 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급격하게 줄이면서도 기본적인 제도의 방식은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서 작년 4월 유연 근로제가 보완됐지만 절차와 요건이 쉽지 않아서 활용률이 실제로 10%도 미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현장에서 주 52시간을 넘겨서 일할 수 있는 특별 연장 근로를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실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먼저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에 따라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일단은 52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52시간을 넘기지 않으면 이런 되는 방식으로 변경 가능해지는 것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월에 배정된 연장 근로시간을 한 주에 몰아서 하면 주 최대 노동시간을 92시간까지 늘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밖에 초과 근로시간을 유급휴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그리고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 확대, 스타트업 전문적 근로시간 규제 완화 방안 검토할 방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일단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공기업, 공공기관 이런 데는 지켜질 거예요. 그리고 대기업 이런 데도 웬만해선 지켜질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들, 중소기업부터 중견기업, 소기업 이런 데들은 사실은 시간에 대한 갑질이 지금도 많이 심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특정 모기업을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하지만 그런 기업들은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금도 기준이 있다고 해도 지켜지지 않는 데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시간을 더 늘려서 한다? 사실 이것도 좀 어폐가 있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임금제도 전반의 실태 분석과 해외 임금체대 개편 흐름 및 시사점 등을 토대로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얘기는 그 얘기일 거예요. 지금은 보통은 호봉제라고 하죠. 호봉제라고 하는 이거를 직무급제로 변경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노동계는 즉각 반발을 했고 민주노총에서는 52시간제를 무력화하고 노동시간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도록 노동시간 유연화 확대, 그리고 사용자의 성과평가 권한과
임금 저하를 위한 직무 성과급제 확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는 연차 휴가조차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 민주노총에서 얘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연차 그리고 또 괜찮은 기업이나 이런 데들은 병가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연차 병가 같은 경우에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연차가 실제로 들어가면 입사하면 처음에는 한 달에 한 개씩 해가지고 그 해가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15개 그쵸? 이렇게 15개가 되는데 이 15개 실제로 1년에 다 쓰는 사람 그렇게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물론 쓰는 사람도 있고 회사마다 이건 상이하겠지만 그런 시간을 안 지키는 데서는 이 시간 있죠. 92시간으로 이거 지금 잔뜩 굴릴 수 있다는 생각 이런 걸 봤을 때 힘들어요. 자 보시면 추가적으로 노동부가 현재 시행 중인 52시간을 총량 단위로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추가 근무를 원하는 노동자가 많았지만 52시간에 얽매여서 노동자가 원하는 추가 근무를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중소기업 노동자는 임금이 대기업보다 적기 때문에 52시간제는 이들의 생활을 꾸리는데 치명적일 수 있다. 그래서 52시간제에 묶여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2시간제에 묶여 있어가지고 못했는데 그만큼 어느 정도 워라밸에서 좀 시간 보장이 됐었던 게 사실 있어요. 그리고 막말로 지금 52시간제라고 얘기해가지고 52시간제 중소기업 다른 데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켜지지 않는데 되게 많아요. 시간? 요즘에 노동부에 고발하면 된다? 그럼 이제 고발해라. 자르면 끝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직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갑질이라고 하죠. 갑질 이런 것도 되게 많고 이런 이제 지위적 신분을 우위에 있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쏘아내리는 이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 그냥 풀어가지고 52시간제가 아닌 92시간까지 쓸 수 있게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죠? 만약에 이거를 한다고 하면은 좋아요.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 이거 진짜 과로사로 쓰러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 8시간 잠을 자는 거랑 하루에 5시간 잠을 자는 거랑 시간상은 3시간 밖에 차이가 안 나겠지만 이거에 대한 피로도는 상당히 높아요. 그쵸? 우리가 휴식 시간을 내가 2시간 쉬는 거랑 4시간 쉬는 거랑 2시간밖에 안 되는데 달라요, 느낌이. 그쵸? 그리고 나이가 들면 더 많이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일하는 시간도 똑같아요. 내가 일을 10시간 하고 12시간 하고 차이가 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확실히 10시간 한 게 덜 피곤할 겁니다. 특히 또 이렇게 노동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굉장히 이거에 대한 차이는 엄청나요. 그렇죠? 시급으로만 해도 무려 치킨 한 마리 차이가 납니다. 지금 기준에 치킨 한 마리, 그죠? 뼈 있는 치킨 한 마리 기준에 차이가 나는데요. 일단 이렇게 돼요. 지금은 일주일에 52시간제에서 기본 40시간에 연장 12시간에서 한 주에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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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간 하고 12시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연장으로. 근데 지금은 이제 연장 52시간, 기본 172시간, 한 달로 했을 때 일주일에 최대 192시간이 된다라는 개념이 나오죠. 물론 이건 최대이기 때문에 꼭 92시간을 다 가용할 필요는 없다 이거지만 비현실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한 달에 이렇게 92시간을 다 쓸 저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지금 변경된 거는 어쨌든 주 52시간에서 주 92시간. 이건 최대예요, 최대. 매주 92시간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변경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거고, 호봉제 같은 경우에는 호봉 승급액이 계급별 호봉별로 상이하고 승진 시에 일정 호봉수를 이렇게 감소해가지고 계급별 경력 가치에 차등을 두는 이런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직무급제는 직무 난이도나 책임 정도에 따라서 급여를 다르게 책정하는 제도. 예를 들면 사무직과 현장직 이런 것들처럼 요거에 따라서 책임 정도, 그 다음에 또 관리자냐, 그리고 일반 사원이냐 이런 거에 따라 급여를 조금씩 차등을 해서 준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결국은 목적이 기업들이 신바람나게 일한다는 것을 들어주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요. 저는 이거는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이 1928시간으로 OECD 평균 대비 높은 수준으로 지금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한 주 단위로 했을 때 92시간을 정말 일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 내용에 제가 계산을 해드렸는데요.
하루는 24시간이고 일주일은 168시간입니다. 168시간에 반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68시간에 반은 84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에 반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 92시간을 일한다. 이랬을 때 정말 과로예요, 과로.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하루에 그냥 내가 많이 자서 8시간 잔다고 했을 때 일주일이면 56시간입니다. 잠자는 시간보다 일을 훨씬 더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건강하게 잠을 잤을 때, 물론 건강의 기준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8시간 정도 많이 잔다라고 하면 이 정도 자요. 보통 저는 그렇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요즘에 워라밸을 외쳐요. 워라밸을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값, 치킨값, 맥주값 등등 다 오르는데 내 월급만 안 오른다. 그렇죠? 이건 다들 공감할 거예요. 근데 이제 기업들이 신바람나게 일한다. 그런데 11시간 연속 휴식을 전제로 한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건 지금 일반적인 기업의 기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 기준이 말이 안 돼요. 적용을 할 때. 실제로 해보니까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 근무가 09시에서 18시까지 일했을 때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일반적인 회사라면 여기에다 3을 더했을 때 저녁 시간을 1시간 추가한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11시간 그 연속 휴식이라는 얘기는 어디서 나왔냐면 그 장관분께서 얘기를 하신 겁니다. 11시간 연속 휴식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그렇게 했을 때는 9시부터 22시까지 통상적으로 회사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저녁 시간 1시간인데 이건 결국엔 무급이잖아요. 저녁 시간 저녁밥 먹는 거를 유급으로 치진 않겠죠. 무급으로 하니까 보통은 9시부터 22시까지는 통상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11시간 연속 휴식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을 한다면 다음날 09시 출근을 한다면 보장이 되긴 해요. 근데 계산을 해보면 각 기업에서는 기준을 지키는 사업장은 저 시간이 가장 이상적인 근무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7일 근무를 하게 된다면 77시간 일을 하게 돼요. 실제로 일을 하는 시간은. 근데 주말은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주말 수당을 더해도 92시간은 넘길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92시간을 넘긴다는 건 좀 더 타이트하게 근무를 시킨다는 거. 예를 들면 여기 아까 22시였는데 여기서 더 근무를 한다? 그럼 23시. 근데 이렇게 23시만 돼도요. 다음날 11시간을 더 해보세요. 그러면 34. 여기서 빼기 24 하면 다음날 오전 10시에 출근해야 됩니다. 11시간 이상 휴식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건데 이 말 자체에 어폐가 생긴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주 5일째 이렇게 8시간 근무를 하는 사업장에서는 이렇게 변경까지도 가능하다는 건데, 물론 비현실적으로 이렇게 제가 되게 타이트한 92시간이라는 것만 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기준은 주 5일제를 하는 통상적인 기업의 기준에서 이상적인 시간으로 법에 위배되지 않게 할 경우에 이런 기준이 나온 거고요. 여기서 몇 가지 충돌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 수당은 누가 줄 것인가? 기업이 줍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이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대부분 돈이 많은 대기업 당연히 돈을 줄 수 있고, 공공기관 이거에 맞춰서 나라에서 어쨌든 돈을 주잖아요. 세금 이런 거를 해가지고 돈을 주니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소기업을 생각해 봅시다. 흔히 소기업이라고 표현하며 많은 사람들이 비하하고 이제는 더더욱 회사의 편을 들면서 아마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을 것이에요. 지금도 충분히 많아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아, 우리는 18, 52시간인데 왜 52시간을 안 지키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게 무슨 소리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거, 그죠? 이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면 아마 산재나 과로로 인한 내용들이 많을 것이고, 1년에 근로를 하다가 과로사로 죽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돈 주면 끝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요새는 분명히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렇죠? 먹고 살자고 하는 거고 당연히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고 이런 건 맞겠지만, 산술적으로만 봐도 92시간은 나올 수 없는 이런 수치에 해당이 돼요. 이게 일반적인 8시간 근무를 할 때. 근데 저렇게 유연하게 뭔가 해가지고 한 주에 92시간까지 할 수 있다고 하면은 24시간 내내 하고 또 11시간 쉬고 또 24시간 내내 하고 11시간 쉬고 이렇게도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이런 방식 악용하면 이렇게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좀 제가 억지 부린 거고요. 억지예요. 끝으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회사도 근로자 편도 아니에요. 정말 기업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 보장 차원에서는 한 주에 92시간, 공감은 하지만 이 시간은 너무 말이 안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영국이나 타 선진국들 보면요, 주 4일째 일하는 곳들도 상당히 있고, 국내에서는 IT 업계에서 일부는 주 4일째 근무를 시행하는 데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까지는 아닌데 찾아보면 의외로 있습니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을 채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똑같이 3시간을 공부하더라도 6시간 공부한 사람보다 오히려 성적이 더 높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효율이에요. 업무의 효율성. 업무의 효율성에 침해를 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런 사람이 더 많아지겠죠. 자, 92시간 월급 루팡 사람들 없을 것 같아요. 92시간 내내 사람들 일만 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휴게 시간이 보장이 돼야 돼요. 근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회사에 있는 시간이 더더욱 많아지겠죠. 휴게 시간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휴식을 취하면서 또 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기업 입장에서도 무조건 좋아할 부분이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많은 기업에서는 환영을 할 수 있겠죠. 더 부려먹고 더 시켜먹을 수 있지만 하지만 반대로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월급 루팡은 어딜 가나 존재하지만 월급 루팡이 더 많아질 것이고 거기에 뭐 이거 제가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효율성, 우리가 일의 효율성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효율적으로 일할 때 얼마나 많은 생산량, 우리가 길게 일할수록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시간이 지났을 때 이렇게 됩니다. 자, 정말 1시간 일했을 때는 효율이 괜찮아요. 2시간 일했을 때는 효율이 약간씩 떨어져요. 3시간 일했을 때는 효율이 조금 더 떨어지겠죠.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집중해서 계속 일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돼요. 피로가 점점 이렇게 돼가지고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일의 효율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의자에 계속 앉아 있어 봐요. 앉아서 뭐 한 11시간, 12시간 내내 공부할 수 있나요? 물론 그런 사람도 계시겠지만 이런 거예요. 업무의 효율성도 조금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무조건 92시간을 그냥 이렇게 오픈을 해버리고 오케이 해버린다 하면은 분명하게 과로사나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는 걸 좀 더 기억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무조건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린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분명히 이제 본 영상 말씀드리지만 정치적 이슈가 아닌 현재 근로시간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건강한 토론이 아닌 무조건적인 비하 발언은 즉각 차단을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92시간 한 주 최대 92시간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댓글로 의견을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